어,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혁신 이론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혁신이란 뭔가에 대한 방법론들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방법론을 한번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요즘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말도 거의 2016년 이후 이 용어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진행하다가 3년 전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할게요.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혁신도 사실은 이제 디지털 기반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화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사회혁신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구 문제, 또 기후 문제, 또 감시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들을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진 부분에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디지털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해왔던, 꼭 사회혁신의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의미에서 디지털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런 접근들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중간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제가 지금 바로 앞에 서가에 꽂혀 있는 이 혁신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제 저희 대학원 때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한 권의 책들을 가지고 한 학기 내도록 이제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한 학기 내도록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혁신에 대해서 거의 뭐 지난 한 100년 가까이, 뭐 특히 슈페터가 1911년에 이제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을 내세운 이후로 혁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이제 간명하게 정의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피터 드러거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가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슈페터가 이제 자기가 그 책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슈페터는 이제 뭐 경제 발전, 자본주의와 관련된 여러 논의 속에서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 이야기할 사회혁신 분야의 유명한 이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의하는 혁신은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 위한 이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만드는 가치와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새로 만들고 뭔가 새롭게 조합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와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혁신이 만들어지는 환경들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코잘리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과 분석들은 이미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밝혀졌던 부분.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제 창의성이 가지려면 개인이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또 행복감은 결국 삶의 역량에서 나와지는 거고, 그 삶의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역량이 이제 깊어지면 그러니까 기회의 집합이 많아지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창의성으로 연결되어지고 혁신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기회의 집합이 줄어들면 이제 불안 사회이고, 또 그것이 이제 약간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 그래서 혁신이 이제 되게 낮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의 삶의 영향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절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 실제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혁신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슈페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레비 스트로스 구조주의자는 브리콜라즈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브리콜라즈라는 말이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드는 것들을 브리콜라즈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자 곧 이제 혁신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조절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방법론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애자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혁신을 이루는 실제 이제 조절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혁신을 이야기할 때 가치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치라는 것은 결국 쓸모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쓸모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쪽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이론의 역사도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산업, 사회, 국가, 도시, 과학, 기술 모든 범위에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궁극적으로 그 목적도 지속 가능과 자기 조직화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 혁신과 혁신 체계 이론, 또 지역 발전 이론, 뭐 산업 집적지 클러스터 이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인 부분에서 혁신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트리플 헬릭스도 사실은 이제 그런 혁신의 논의에서 굉장히 이제 어쨌든 거버넌스의 형태이자 또 실제적인 어떤 가치 창출이 만들어지는 어떤 도구로서, 측정의 방법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2010년 좀 넘었네요. 그때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혁신의 프레임워크들, 그 혁신에 들어가는 컨텐츠, 혁신의 수준, 뭐 혁신의 어떤 스케일 오브 노빌리티라는 부분, 또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프레임워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혁신, 당시에 이제 국가혁신, 뭐 지역혁신, 뭐 섹터럴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이제 탐색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들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던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환적 사고입니다. 전환적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당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인크리먼탈하냐, 라디칼하냐, 아니면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혁신의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혁신의 논의로서는 우리가 지금 당대에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환적 사고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전환적 사고가 아니고 다른 혁신의 모든 노력들은 사실은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전환적 사고와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혁신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요,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결국 이제 혁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제가 번역은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그냥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랜드스케이프 자체를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시적 랜드스케이프에서 실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어진 기후 위기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랜드스케이프가 이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있는 레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체제에서는 이러한 어떤 거시적인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반영해서 뭔가 활동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단위 혁신들이 등장하고, 그 작은 단위 혁신의 어떤 성공들이 새로운 레짐을 변화시켜서 다시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이제 혁신의 전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또한 이제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 시대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시적 랜드스케이프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또 그것을 지키려는 기존의 어떤 것들과의 저항에서 계속 경쟁을 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차원으로 좀 보자면 이제 지속 가능의 성장 동력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개발이라든지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와야 했다면, 사실 이제 오늘날 시대 정신 입장에서 보면 지구 온난화,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ESG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의 어떤 동력의 차원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회 추동 주체도 그동안 이제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시했다면, 이제 오늘날은 시대의 정신으로 보면 시민, 요즘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의 어떤 주체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거버넌스도 지금까지 이제 위인 권력의 어떤 대의민주주의라면,
앞으로 현재이자 또 앞으로 계속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산되어진 탈중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도 성장 전략 자체도 그동안 GDP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해왔다면 요즘 이제 그 랩 2050 이런 데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참성장이라는, 그러니까 GDP 중심의 어떤 성장 관리가 아니고 성숙 기반 성장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지속 가능성도 그동안 이제 민주화라든지 경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되게 포커스가 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위기 대응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젠다가 있는 것 같고요. 환경과 관련 대응에 있어서도 이 환경이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단순히 이제 뭐 기후라든지 이런 환경뿐만 아니고 그 나를 주체적인 나를 제외한 이제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 환경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배분하고 뭐 자본과 노동의 위치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전략적 사고였다면 굉장히 전향적 사고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혁신의 실제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성과 자기 조직화인데요.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동력들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계속 셀프 오가나이징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기 동력화를, 자기 조직화를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혁신의 기본적인 어떤 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혁신의 방법론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혁신의 방법론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결론이 하나의 것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들은 끝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뭐 르네 마그네티의 그림도 있지만 우주의 달이 한 개뿐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달을 보고 있는 거죠. 혁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혁신의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접근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일단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문제에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를 탐색해서 해결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회적 어젠다의 정책적 해결을 하는 바텀업 방식, 또 우리가 민주화를 추동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또 하나의 방식은 굉장히 손쉬운 방식, 한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어떤 솔루션을 갖고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바로 이제 아까 전환적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미션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당대에서 요구되어지는 미션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미션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입니다. 흔히 이제 이 방식은 아까 이제 그 혁신의 많은 방법론 또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제가 조절에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리콜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이제 혁신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모든 혁신의 기결들이 결국 이제 거기로 수렴되어진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요, 혁신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설명했는데요. 결국 뭐냐면 실제 리니어하게 일직선적으로 혁신이 쫙 등장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뭐 새로운 어떤 뭔가가 그것이 이제 어떤 띵이 되든지 밸류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등장한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혁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랄까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이제 혁신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 아까 뭐 달팽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실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자체도 선을 따라서 리니어하게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따라서 다시 이제 백앤포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백앤포스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바뀌는 데까지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 뭐 수많은 혁신의 방법론들을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방법론들이 통일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어떤
조그만 실험을 통해서 그것들의 실패들 혹은 성공들을 반영해서 피드백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확대해가는 이것이 유일한 이제 혁신에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녹여놓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 띵킹에서 주로 또 이야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방법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조그만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다음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계속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혁신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다양한 변종들입니다. 뭐 이하 설명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도 그러한 혁신 방법론들을 채택을 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만들까. 이건 이제 IBM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혁신을 만들어가는. 제일 유명한 것이 사실은 이거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들을 발산시키고 다시 하나의 문제를 데피니션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다양하게 다시 발산하고 다시 이제 수렴을 시켜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단 파일로서 테스팅하고 그걸 파일로 테스팅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혁신의 방법론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 가장 요즘이 아니죠.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이제 일종의 이제 혁신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먼저 이제 그러면 문제를 잘 정의해야 되니까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는 부분, 문제를 잘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그러니까 솔루션을 다시 발산시키고 다시 수렴을 시켜서 프로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들을 좀 준용해서 SAP에서도 자기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이 자기의 기업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성장을 위한 또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혁신을 할 것인가의 방법론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좀 확장하기도 하고 또 구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론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의 비슷한 사이클을 계속 다 그리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랑 함께 이제 그 구글 블룸버그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블룸버그 팀들도 이제 자기들이 쓰고 있는 혁신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 그 대구에 이제 그 블룸버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실제 되게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비슷한 거죠. 아까 그 했던 방법론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랄까 혁신의 그 출발단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모호한 흥크러진 어떤 그런 앞단에 있는 거죠. 그 앞단에서 실제 이제 하나의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각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잡한 단계에서 하나의 이제 그 흥크러진 데서 실제 이제 그 프로타입을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또 시대 정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혁신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순지향적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제가 독일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비데스 프루라고 합니다. W가 독일어로 V 발음이 나는데요. 비데스 프루가 뭐냐면 모순이고요. 비데스 프루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컴프로마이징하는 중간에 새로운 어떤 중간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들을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구가 이제 섬유 산업으로 되게 이제 섬유로 또 한때를 대한민국을 또 호령을 했고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대구 경제 발전에 경공업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또한 섬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섬유 산업 쪽에 최근이 아니죠. 몇 년 됐죠. 아마 우리 노 교수님도 잘 아는 수도 있는데요. 물 없는 염색 기술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예타 사업까지 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나라 대구가 되게 염색 산업으로 되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때 이제 산업도 염색 산업 염색 기업도 많고요. 또 실제 이제 그것 때문에 염색 기업의 영향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물산업 클러스터 그 멤브레인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정유 필터하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의 어떤 유치의 당위성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물 없는 염색 기술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의미 있는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제 오염을 많이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물 없는 염색 기술이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과연 이제 기업 산업에 혹은 앞으로 혁신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회의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미래를 조금 더 소급해 보면 앞으로 뭐 20년 뒤 혹은 10년 뒤에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든다는 이런 직조 과정에서 지금처럼 이제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될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3D 프린터 옷을 만드는 3D 프린터가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 지하에 한 동씩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옷을 앱으로 받아서 바로 연결해서 넷도 연결되어지는 3D 프린터로 나에게 커스터마이즈된 옷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곧 펼쳐지는데 공장에서 물 없는 염색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제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의 어떤 모순적인 상황을 놓고 그 모순적인 상황에서 컴프로마이징하는 중간 단계를 로드맵으로 잡아서 이제 혁신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스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산업의 진척 방향은 뭐냐? 이 3D 프린터가 의료용 3D 프린터가 되게 이제 보편화될 거라면 그 의료용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카트리지에 대한 표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 산업 방향을 조금 더 다르게 진척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모순지향적 설계 방법은 이제 1990년대쯤 되죠. 사실 이제 독일의 힌데 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독일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만들었던 그런 굉장히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그룹에 이 보이스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이제 해결식 접근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와 현재를 이 모순들을 결합을 시켜서 그 중간에 이제 생태제 새로운 어떤 중간에 방법론을 만들고 그 중간 로드맵 중간에 나온 산출물하고 다시 먼 미래랑 다시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중간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진화시켜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방법론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문제에서 실제 이제 가치를 창출해가는 어떤 나선형의 꼬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정의해서 실제 이제 실제하고 공유하고 사업화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나선형 꼬임, 우리 트리플 헬스 모양들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나사의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나사를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박을 때 최고 작은 부분, 우리가 뭉뚱한 부분부터 넣지는 않잖아요. 작은 부분부터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 작은 부분에서 뭐 하냐면 수많은 트라이앤 에러를 반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돌리면 나중에는 정말 그 작은 곳이 그냥 벽에다 이렇게 딱 견고하게 붙는 그러한 것처럼 실제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퉁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트라이앤 에러를 반복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바람의 검심이라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혁신이라는 게 뭐냐? 이 바람의 검심, 혹시 바람의 검심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되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너무 이제 맨날 밤새다 보니까 밤에
뭐 이렇게 불법을 다운받아서 많이 봤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이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그 비기가 있습니다. 비기는 뭐냐면 이렇게 켄신인데요. 이 켄신이 발도술 지금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발도술이 되게 이제 그 좋은 이제 무사입니다. 일본 이제 막부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근대화가 되어지고 메이지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숨어서 나그네처럼 다니는 이제 검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발도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검을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발도술을 하면 이제 마지막 디딤발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바로 오른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이제 자기가 나가는 칼날에 자기 왼발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켄신이 자기가 초신속술이라고 그러나 가장 빠른 발도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더 내딛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을 앞으로 한 발 더 내딛음으로써 더 빠른 가속되어지는 어떤 그런 발도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죠. 사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뭐랄까 이런 두려움을 딛고 한 발 더 내딛는 것, 이것이야말로 혁신의 요체이고요. 혁신이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국가, 잘 되는 조직, 잘 되는 개인은 뭐냐면 그러한 두려움들을 잘 받쳐줄 수 있는 환경들을 잘 세팅해 놓은 그러한 조직이자 국가이자 환경이고 개인도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혁신에 대해서는 니체가 이야기했던 우버맨십, 그러니까 초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초인이라고 니체가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혁신가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